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법률 인싸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이번 주는 이제 복수 의결권이라는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차등 의결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복수 의결권, 사실 좀 내용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부터 변호사님 한번 짚어주세요. 네네. 좀 단어부터 생소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이라 하는 거는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이제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서 이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면 이제 기업의 어떤 지분이 그 기존의 주주가 가졌던 뭐 경영권자 갖고 있던 이런 지분율이 떨어지는데 그 지분율 하락은 이제 경영권의 위협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때 경영진은 지분율 하락을 우려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외부 투자 규모를 이제 또 축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성장이 또 둔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 이제 선진국에서는 경영진과 최대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차등 의결권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의결권 제도는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 회사를 이제 장악을 해서 자신의 이익만 쫓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수 대주주의 의사가 다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경영권 승계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국내에는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이제 상법상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복수 의결권제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네.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창업자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는 건데요. 그 초기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역량이 이제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창업자의 판단과 통찰력, 또 실행력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면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대규모 투자로 창업자의 지분이 비중이 줄어들고 경영권까지 흔들린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면 이제 경영권도 지키고 투자도 받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혹시 해외에서는 복수 의결권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선진국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인데요. 지난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장한 이제 우리 쿠팡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기업 쿠팡을 예를 들면 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인정받는 주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상장 당시에 보유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의결권은 76.2%에 달했다고 합니다. 김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뉴욕에 이제 상장한 가장 큰 목적은 투자 자금 유치였지만 차등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법안 통과를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네네. 이게 이제 논의가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논의들이 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현재 이제 야당의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좀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동안 벤처업계와 투자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논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를 했고요. 근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파의 입장은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이 위배되고 그리고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규정이 이제 상법상 존재하고요. 또 경영진의 편법 승계 우려, 또 소액 주주 이익 침해 우려, 또 벤처 기업의 허용 시 재벌 기업에도 이것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복수 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업계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재벌보다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로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당연히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수결권 문제는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K 플러스 벤처 행사에 참석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고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여당, 지금 야당이죠. 여당에서는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이제 이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요. 그 벤처기업 협회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 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데요. 주요 내용도 좀 짚어주세요. 네네. 이제 복수 의결권 이 주식을 우리가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제 상법상의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발행 요건은 그 창업주에 한정이 됩니다. 그 벤처기업 창업주겠죠, 주로. 그러면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창업주 지분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 발행이 가능한 거고요. 발행 한도는 한 주당 의결권을 10개 한도로 하고 있고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절차는 이제 상법상 가중된 특별 결의, 그러니까 총 주식수의 4분의 3으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서 발행하고요. 그다음 보통주 전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수 의결권을 상속 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또 벤처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보호, 또 대주주 경제 등을 위해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복수 의결권 행사가 또 제한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한 주당 일 의결권 행사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행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발행 내역의 공시 및 관 보고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 발행 및 또 이에 따른 제재가 있는데요.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할 경우 누구든지 중기부에 이걸 신고할 수 있고요. 또 중기부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보고 위반 시에 별도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재논의했지만 일단은 이제 계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네. 지금 뭐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입장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 또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 또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벤처기업 협의회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미 논의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수 결권 주식의 내용에도 여러 가지 이런 안전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업계도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의 악용, 복수 의결권의 존속기한 삭제 요구 등 일각의 우려와 주장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된 것은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동력이 상실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복수의결권 통과를 기다려온 이 벤처협의회 측은 이번에 또 한 번 계류가 너무 뼈아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정말 절실한 이 제도 개선인데, 혁신벤처단체 협의회, 그 협의회가 복수 의결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으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28일 서면 입장문을 내고 벤처 스타트업의 수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발목 잡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요. 이어 복수 의결권 도입 초기에 벤처기업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협의회는 2017년부터 복수 의결권 법안 도입을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선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수 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국회 법사위는 혁신하려는 벤처 스타트업의 뒷다리를 잡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벤처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차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복수 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복수 의결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수 의결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